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해설 강의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12번부터 13번까지 문제를 봤더니 ABC 각 네모에서 어법상 맞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퍼스널 컴퓨터는요, 여겨질 수 있대요. 뭐로서 여겨지냐면 필수품인데 어떤 것에 everyday object 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물건이죠. 일상생활에서 맨날 쓰는 그러한 물건으로서 여겨질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냥 쓰레기로서 그 날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bygone object 하게 되면 옛날 구식의 어떠한 object가 되는 거죠. 옛날 물건으로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사가 또 나와 있어요. are라는 동사. 자, 일단 우리는 이 문장에서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냈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는 올 수 없다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to b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처분되어져야 돼. 옛날 거, 옛날 물건, 즉 쓰레기로서 그 생애를 끝마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either이라고 했죠. 그래서 either A or B 이게 나왔죠. 그냥 말 그대로 literally 그것을 throwing away 하면서 그냥 버림으로써 혹은 재판매를 하거나 혹은 그것을 pass on to 하게 되면 누군가 물려주다라는 거야. 누군가에 주거나 혹은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다가 처박아 두거나 keeping it somewhere out of sight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다가 두거나 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크리스틴 핀이라는 사람은요 썼어요. 굉장히 훌륭한 책 한 권을 썼어요. 컴퓨터 네, 정크로서의 그 컴퓨터래요. 그러니까 쓰레기로서의 컴퓨터에 관한 훌륭한 책을 썼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which하고 in which의 가장 차이점은 which가 되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의 역할이나 목적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뒤에 이하의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 in which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which가 온 거니까 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봤더니 그녀는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들인데 그것들이 처분되어지는 방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n which가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주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look에 대한 목적어도 있죠. 그러니까 which가 오면 안 된다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n which를 고른 거죠. 그래서 그 책 속에서는요. 그것들이 처분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이 저자가 살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어떠한 활동들인데요. 어떤 활동들이냐면요. 그 PC 시대가 끝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시대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이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요. 자, 그리고 그것은요. whether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have하고 목적어하고 그 다음에 pp 요 관계가 오는 거야. 재사용 가능한 비트들을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 쓸 듯하든지 아니면 snap up을 당한다라고 돼 있잖아. being snapped up이라고 돼 있으니까 snap 하게 되면 snap up 하게 되면 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덥석 가져가다. 그러니까 빈티지 컴퓨터 콜렉터가 그것을 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의미하든지 혹은 B를 의미하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시대의 그 사람들은요. 바로 컴퓨터를 정크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쓰기로 보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들은요. such a new thing,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우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I find 이 시대냐 데미 되냐 이걸 여러분들이 원데 이시 가리킨 게 뭐고 데미 가리킨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줄을 봤더니 much harder, 훨씬 더 어렵다는 거. 뭐 하는 게? throw one out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throw out 이것이겠죠. 버리다라는 거야.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트럼블 드라이어를 버리는 것보다 say 하게 되면 말하자면 뭐 이러는 거야. 말하자면 트럼블 드라이어를 버리는 것보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아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이 it이 되면서 이 it은 결과적으로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to.
그러니까 얘가 가짜 목적어, 얘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조금 다소 어려웠던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뒤 이하를 보셔서 지금 이 네모칸 이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됐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텀블 드라이어를 버리는 것보다 말하자면 이런 거 컴퓨터 하나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건 난 알아요. 그리고 I can see 나는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이것이 뭔가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 어디에? 20년 된 컴퓨터에 뭐보다? 20년 된 차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가 바라보는 그 컴퓨터는 그냥 단지 쓰레기 나중에 쓰다가 나중에 버려질 그런 쓰레기로 보진 않는다. 뭐 이런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서술이 되면서 어법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 골라보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어법상 알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화 속은요 가득 차 있어요. 이 frog를 prince로 바꾸는 그 개구리가 왕자가 된다든지 혹은 pumpkins가 코치로 변한다든지 그 뭐지 white horse를 싸게 되면 백마가 되는 거죠. 백마에 의해서 끌려지는 코치로 변한다든지 그 다음에 transformed냐 아니면 transformed냐 자 이것도 동사가 돼야 되냐 아니면 과거분사가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주어는 fairy stories가 됐고 동사는 are filled with 해가지고 be filled with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동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are transformed라는 것은 일단 제껴 두셔야 되는 거겠죠. 그죠? 변하는 거예요. 자, 뭐로요? white mice가 하얀 쥐가 하얀 그 말로 변해가지고 끌려지는 그런 코치로 변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 동화는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판타지는 진짜로 unrealistic해요. 정말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러한 생물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수학적인 이유로도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변화는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that 이하를 의미하는데요. 어떠한 practical한 목적, 어떤 실질적인 목적으로 우리가요.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카터필러가요, 애벌레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to turn이 돼야 되느냐, turns into가 돼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동사를 골라야 되느냐, 아니면 동사가 아니냐. 이 문장에서 주어하고 동사를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한다면, 보세요. 그러나 카터필러의 경우,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얘가 주어져. 그러면 이 카터필러가 뭐로 변하는 거예요? 버터플라이로 변하는 카터필러가 되는 거겠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사가 is가 있으므로 동사는 오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보시면 사실 문장에서 주어하고 동사만 제대로 찾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경우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벌레가 버터플라이로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규칙이 있죠. 어떤 규칙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세워진 자연적 선택에 의해서. 자, 비로 버터플라이가 한 번도 카터필러로 되는 것이 보여진 적은 없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자면 frog가 프린스로 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도의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주절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주절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위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얘도 또 빼요. 그러니까 it이 주어가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이 문장 전체를 봤었을 때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냐만 충실히 했어도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끝을 보시면 프로그들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죠? 어떤 유전자? 프린스를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갖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어떤 유전자? 여기 보시면 올챙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전자는 갖고 있다. 그래서 카터필러가 버터플라이가 되는 거, 뭐 이런 그런 변화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프로그가 프린스가 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부터 우리 17번까지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글을 읽고 빈칸에 가장 알맞는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좀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한번 examine 검토를 함으로써 어떤 거 다양한 기능이에요. 종교의 다양한 기능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데디아를. 바로 종교가 어떠한 힘이라는 거. 사회에서.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빈칸을 칠 수가 없죠. 이 이하를 봐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것은요. 자, 서포트해요. 자, 스테이터스 quo라는 것은 현재거든요. 그럼 스테이터스 quo라는 건 현재의 어떠한 상태를 지지한다는 거. 뭐 함으로써? 자, 사람들을 keep in line 시킴으로써 한마디로 그 줄에 세운다, 동조시킨다라는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제재를 통해서. 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킴으로써 그리고 제공함으로써 어떤 설명을 뭐에 대해서? unfortunate event라는 것은 불행한 사건이죠.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해 줌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지속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게다가 덧붙이는 말이 나왔어요. 특정한 어떠한 the major world religion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의 메이저한 그런 종교들 몇몇은요. 자, through 무엇을 통해서죠. both A and B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어떠한 신념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해석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야. 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억제시키는 inhibit 하게 되면 억제시키다는 거야.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어 무엇을? 사회적 변화를. 자, 여기서 우리는 단서를 얻는 거예요. 사회적 변화를 억제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교라는 것이 사회에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보편적인이라는 1번이 여기 가장 적절한 거죠. impartial 하게 되면 이거는 공평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만 가지고도 사실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빠르게 이 예를 보면 to illustrate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이런 표현으로 알아두세요. 정통 힌두교 믿음은요. 뭐에 근거했냐면 어떤 노션인데 사람의 현재의 상태, 삶에서의 현재의 상태는 결정되어지는 거에 과거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그 노션의 밑바탕을 둔 정통 힌두교는요. 아직 동사가 안 나서 이제 이게 동사예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운명론적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뭐로써? unchangeable 한 것으로서 바꿀 수 없는 것으로서 그래서 정통 힌두교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세계관은요. 야기시킬 것 같지 않죠? major한 revolution을요. 그래서 거대한 어떤 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작은 어떠한 계획조차도 그 변화를 위한 작은 어떠한 계획조차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런 사상이 있다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무슬림의 리더들도요. 또한 강한 어떤 스탠드를 갖고 있죠. 뭐에 대항하는? 그렇죠. 어떤 새로운 가치의 도입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라든지 행동, 그리고 특별히 서구 세계로부터 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강한 입장을 무슬림 지도자들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슬림의 예라든지 힌두의 예를 통해서 종교가 약간 conservative한 보수적인 그런 force를 가지고 있다.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또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요. 서 있어요. 되게 크고 스퀘어한 어떤 공간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의 한쪽에서 시끄러운 그 도로 공사 인부들이요. 뭘 하고 있냐면요. 수리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잭해머를 가지고. 자, 그리고 그 공간에 인접한 곳에서 스트리트 벤더, 거리 상인이 되겠죠. 푸드카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스트리트 벤더가요. 되게 시끄럽고 반복적인 징글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M송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틀어놓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라는 거야. 자, 당신은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은 돌아다닙니다. 그 공간 주변을요. 자, 그리고 워크아웃 한번 재보는 거예요. 당신의 그런 디스턴스, 거리를요. 뭐로부터? 그 A or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로드 크루로부터 혹은 푸드 카트로부터 뭐함으로써 게이징함으로써 측정함으로써 그 시끄러움, 그 소리의 소음의 시끄러움을 측정함으로써 로드 크루라든지 아니면 푸드 카트로부터의 당신의 거리를 잰다라고 그렇게 재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을 감고. 자, 아는 것. 이러한 두 개의 그러한 거리를 아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triangulator 하게 되면 그 삼각 그 측정을 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꼬이네. triangulate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당신의 포지션에서 그 공간 안에서. 그리고 정확성을 가지고. 근데 그 정확성이라는 거는 제한된 정확성이에요. 당신이 loudness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제한된 그러한 정확성으로 당신이 이런 삼각 측정을 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삼각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에 대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바로 대이하인데 당신이요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포지션을 그 공간 안에서 심지어 그 로케이션으로부터 떨어진 그 공간인데 그 로케이션은 어떤 로케이션이야? 당신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 자, 뭐 한다면 당신이요. 만약에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갖고 있다면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 원리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다른 로케이션에서의 두 개의 다른 소리는 땡땡땡 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loudness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제한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뭐가 되냐면 2번이 되는 거죠. 바로 두 개의 다른 지점에서 그 음원이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뭘 제공하냐면 애매모호하지 않은, ambiguous 하게 되면 애매모호한인데 아니라고 했어요. 애매모호하지 않는 위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라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두 개의 소리들이 모호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6번 또 빈칸 추론 문제로서요. 빈칸에 알맞는 것을 우리가 고르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치와 마찬가지로 많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들은요. 되게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특정한 바디 모션이라든지 어떠한 거리는요. 선천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특정 메시지를요. 그러나 그것은 할 수가 있어. 뭐 할 때는 convention, 관습 때문에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common understanding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컨벤셔널 관습적이기 때문에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는 데 있어서. 뭐 할 때? 사람들이 나누지 않을 때. 그 똑같은 의미를, non-verbal 메시지에 대한 똑같은 의미를 나누지 않을 때 말이 자꾸 꼬이네. misunderstanding을 할 수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요. 다른 문화를 배웠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잠재력인데 어떤 잠재력이냐면 이러한 오해에 대한 잠재력은요. 심지어 더 크다라는 거죠. 뭐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있어서 뭐보다? spoken language보다. 자, 우리가 두 사람이요.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요. 이 두 사람은 일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다른 사람,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각각의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나 그녀의 무지를 알고 있어요. 그죠? 말할 때는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둘 다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이 이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그래서 그들이 땡땡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독일어를 쓰는 사람은 독일인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하고 서로 대화를 공통 언어가 없이. 그러면 우리는 서로 나는 나는 독일어를 몰라. 난 한국어를 몰라. 라는 무지를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떠한 그 body language라든지 non-verbal 메시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얘네들 착각하는 거야. 그걸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냐? 여기서의 정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when none is intende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도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뭐 할 수 있냐면 offense 하게 되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야.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기분을 상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의식적으로 non-verbal 메시지를 서로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스처 같은 것들 어디서는 굉장히 환영의 제스처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문화권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7번도 마찬가지로 우리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네요. 빠르게 봅시다. 자, 사람들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그들은 되게 다르게 행동을 한대요. 자, 그들은 여기서는 이제 가주어, 진주어가 나왔죠. 그들이 먹고 자는 것이 힘들다는 거야.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서 그들은 짜증을 내거나 되게 성질이 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도 있어요. 되게 즉각적으로. 그들이 otherwise 그렇지 다를 때 같으면 하지 않을 그런 말도 되게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대요. 커플들이요. 다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 파트너는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훨씬 더 그 나머지 그 파트너보다. 그래서 그 릴레이션십이요.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뭐 하는 거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의 근원을요. 그리고 보는 거죠. 어떤 일이 행하여질 수 있는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먼저 당신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상황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앉으라는 거야, 같이. 그리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 이슈에 대해서. 자,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종종 그것이 충분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하는데? relieve, 해소시키는데, 스트레스를.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무엇이든지 간에 쉽게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쉽거나 그리고 빨리 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는 거죠.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계획을 갖는 것. 그것이 되게 필요하다, reassuring 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심시키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자,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앉아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당신은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a lot of truth예요. 많은 진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에? 땡땡땡.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는 속담이 나왔어요. 첫 번째 속담은 뭐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거야. 너무 많은 요리사들이 있으면 그 숲을 망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나쁜 워크맨이 연장을 탓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absence가 마음의 거리를 더 크게 만든다. 한마디로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이 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펀더가 더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림이 더해진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문제를 쉐어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half 되어진다. 이게 뭐예요?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배찢장도 맞들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찢장도 맞들면 난다라는 그 속담 안에는 많은 진실이 있어요가 공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그 겁쟁이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죽은 영웅보다는. 살아있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18번은 뒤에 이제 보기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문제예요. 좀 빠르게 보죠. 종종 사람들은요. 나에게 다가와서 세미나 후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결심했다라고요. 그들의 파이낸셜 목표를 정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제 물어봤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그들은 나에게 데디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결정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밀리언에어나 혹은 빌리언에어가 2년 그해
그 다음에 혹은 그 2년 뒤에 이렇게 밀리어네어나 빌리어네어가 될 거라고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없거나 아니면 돈을 적게 갖게 된대요. 그들은 종종 한 30대나 40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데 financial management를 behind them 한다는 것은 어떠한 재무 관리를 그 뒤로 미룬 채 그렇게 살고 있었던 30대나 40대라는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들이 중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들의 모든 과거의 어떤 경험들. 그래서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leap into 할 수 있냐면요. 바로 부나 아니면 풍요로움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준비 거의 없이요. 그리고 어떤 리소스 거의 없이. 그리고 어떠한 클리어한 아이디어 없이. 뭐에 대한? How to get there. 그렇죠.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클리어한 아이디어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은 단지 뭐 하는 거야? happy thought를 하는 거죠. 행복한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마법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그 어떠한 수년간의 수십 년간의 어떤 좌절이라든지 실패를 overcome 하는데 필요한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그들이 이런 밀리어네어가 가능한 한 빨리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제안한다라는 거야. 그들이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사우저네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천장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아니라 천장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1,000를 세이브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10,000 there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뭐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지. 갑자기 내가 긍정적 생각하고 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긍정적 생각한다고 갑자기 빌리어네어나 밀리어네어 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곳의 요점은 바로 뭐가 됩니까? 요거가 되는 거죠. 사람은요 걸어야 돼요. 뭐 하기 전에? 뛸 수 있기 전에. 그죠? 뛰기 전에 걸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된다.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19번 보시면요.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죠. 보기가 한글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시간을 여기서 좀 절약하셨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 교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몇 가지는요. 바로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들이 가르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 수업에서 가르칠 때의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jurisdiction이라는 것은 여기서 단어를 주고 있어요. 관할구역. 당신의 관할구역의 교육청은요. will have mandated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지시하다라는 거거든요. mandate 하게 되면 지시를 할 거예요. 바로 커리큘럼을 당신으로 하여금 따르도록. 한마디로 커리큘럼을 준다는 얘기죠. 따르도록 하라. 근데 이 커리큘럼을 취급하는데 어떠한 디딤돌로서 스태핑 스톤으로서 취급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 네가 가르칠 때 필요한 정보의 어떤 디딤돌로서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학생들이 배워야 할, 그러니까 당신이 가르칠 때 필요하고 당신의 학생들이 배워야 될 때 필요한 정보의 어떤 디딤돌로서 그 커리큘럼을 생각해라,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이런 커리큘럼의 학습 결과를 따를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는 동안 그러한 그 커리큘럼의 다큐멘트는 말해주지는 않아요. 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들을.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하고 같이 몇몇 승인된 어떤 텍스트북이 있다라는 거죠. along with 하게 되면 뭐뭐와 같이 할 이런 거죠. 관할 구역에 어떤 학생 학습의 비전과 일치하는 그러한 또 텍스트북들이 승인된 텍스트북들이 종종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베스트 티처들 중에 몇몇은 좋은 선생님들 중에 몇몇은 그걸 단독으로 의존하진 않는다는 거야. 뭐를?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다음 텍스트북을 그것만 의존하진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그 베스트 그 선생님들은
그걸 확장시킨다라는 거야. some areas로. 어떠한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뭐에 기반해서 확장시키냐면 학생들의 어떠한 학생들의 흥미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억해라. 네가 그러한 커리큘럼이라든지 텍스트북을 네가 그 레슨 플래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할 때 따라야 될 지침으로서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들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everything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사실 주제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교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마지막에 얘기했잖아. 커리큘럼하고 텍스트북만 그렇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스트 티처의 그 영역을 확장시킨다. 아이들의 흥미에 기반해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 자, 20번부터 21번 보시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예요.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 관광이라는 것이 여겨진다라는 거죠. 어떤 효율적인 수단, 이동하는 것에 부나 투자를 이동하는 것에 효율적인 민스로 수단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라는 구조가 보이셔야 돼요. 더 개발된 나라나 더 개발된 지역, 더 부유하고 개발된 나라나 지역에서 덜 개발되고 더 가난한 지역으로. 그러면서 이러한 땡땡땡, 부의 땡땡땡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단서가 있어요. 이런 지시어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서 이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내야 된다는 거야. 이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부의 이동. 그런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단어는요. 바로 2번과 4번의 redistribution이라는 단어예요. distribution 하게 되면 분배인데 re가 붙었으니까 재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데 이론상 어떤 것을 결과로 쓰느냐면 첫 번째는요. 바로 그 목적지에서의 여행 경비의 결과로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투자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거야. 더 부유하고 그 다음에 이 관광을 만들어낸 나라가 이런 관광시설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렇게 그런 것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후자의 경우 개발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서포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덜 개발된 나라의 개발을 서포팅 한다는 거,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뭐 함으로써? 투자를 함으로써 그 관광에. 그러나, 자, 대디하라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는데 바로 순수 보유.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행 지출의 순수 보유는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한 데스티네이션에서 또 다른 데스티네이션까지 되게 각각 다 다르다. 뭐하는 반면 해외 투자라는 것이 관광시설에서 해외 투자라는 것이 자, more often tha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more often than not 하게 되면 되게 자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이 초래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것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보여줄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이윤에서 나타내줄 수 있는데 대개는 덜 개발된 그런 나라에서 지금 파생되어지니, 다이버트 되어지니 그러한 이윤에서 나타나질 수 있다. 즉 유용되어지니 그런 이윤에서 나타나질 수가 있고 또 잠재적으로니 그러한 투자 국가라든지 투자 기업에 얘네들이 그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이윤에서 이러한 것들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뭔가 덜 개발된 데에서 그렇게 유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투자 국가나 투자 회사에서 뭔가 얘네들을 지배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뭔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4번 같은 경우는 번영과 안정이에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뭐야? 착취하고 의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것이 나타나질 수 있는데 그것은 대개는 저개발국의 어떠한 유용되어진 그러한 이윤에서 그런 것들이 착취하고 그 다음에 의존이 나타나질 수 있고 잠재적으로는
투자 나라라든지 투자 기업의 지배를 받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윤에서 이러한 것들이 보여질 수 있다, 나타나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들 구분하셔서 단어를 고르시면 됐던 문제. 자, 마지막으로 우리 2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빈칸 채우는 문제예요.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어떤 지식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억 안에 저장한 개인적인 그러한 지식은 바로 어떤 지식이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야. 자, 이것은 되게 개인적인 어떤 지식인데 뭐에 의존하냐면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의존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묻는 거예요. 땡땡땡. 그 다음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숲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뭐야?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1번하고 2번을 보시면 for example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for example 넣을게요. 예를 들어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숲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너는 아마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스푸드를. 그러면 너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러한 많은 종류의 스푸드를 전에 먹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기억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가장 좋았는지를. 그래서 이러한 메모리에 근거해서 너는 아마도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집이나 레스토랑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이었고요. 당신은 쉽게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뭐를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사커팀이 누구인지, 뭐뿐만 아니라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나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야? 비슷한 예를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슷하게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는 거는 뭐예요? 1번에 similarly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당신이 기억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 당신이 기억하는 이 모든 것들, 당신이 이미 광범위하게 직접적인 경험을 해서 과거의 경험을 해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compare 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어떤 경험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당신이 which one gave you the most pleasure. 너에게 가장 좋은, 가장 많은 즐거움을 줬던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저와 함께 이제 분석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분석을 나갈 텐데 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하나하나 직독직해 하면서 복습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